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아한의원 이문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토피나 습진이 여자분들의 외음부에 있을 때, 그래서 생식기 가려움증이나 질 가려움증 내지는 사타구니 쪽으로 가려움증이 심할 때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는 게 가려움증에 도움이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주기적으로 좀 지저분한 물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청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환경에 노출이 자주 된다면 청결제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청결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청결제까지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청결 방법, 그러니까 이제 비누나 이런 청결제가 질 내부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물로도 질 내부까지 씻어내게 돼서 질 내부 산도나 이런 균형들이 틀어지게 되면 오히려 감염에 취약해져서 질염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세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양하는 게 좋겠고요. 흐르는 물에 그냥 바깥 부분만 닦아내는 것, 습진이나 아토피 관리에도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비누나 이런 것들을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물로만 충분히 씻어내기만 한다면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청결제나 비누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옷이랑 옷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부턴가 가렵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내지는 아토피가 외음부 쪽으로 제일 심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면이 아닌 속옷을 입어서 내지는 꺾인 바지 내지는 스타킹, 레깅스 이런 거를 신어서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무래도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옷이나 속옷을 입는 게 가려움증을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널널한 통이 넓은 바지나 면으로 된 속옷 이런 것들을 입는 게 도움은 될 것이지만 오로지 그것만으로 인해서 피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의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되 무조건 접촉하는 면이 없는 여성용 트렁크를 입어야만 증상이 해결된다 내지는 집안에서는 속옷을 입지 않고 긴 치마만 입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바지만 입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통풍 관리를 해야만이 증상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외음부 쪽으로 계속해서 긁다 보니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는 상태라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로션이나 크림을 통해서 보습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부가 극심하게 건조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습진이나 아토피가 있을 때 피부가 재생되고 회복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날 때 이것도 세정이랑 마찬가지로 안쪽까지 보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피부 쪽에 충분히 보습을 해준다면 증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제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분명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리만으로는 증상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자신의 피부와 잘 맞지 않는 그런 재질의 속옷을 입거나 생리대를 사용해서 내지는 잘못된 방법으로 청결 관리를 해서 일시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염증을 완화시키는 연고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요인이 분명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잘 지켜서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습진이나 아토피가 외음부 쪽으로 계속 가장 심하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피부 문제가 단순
단순히 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균형이 틀어지고 염증이 생길 만한 요인이 지속된 것이 피부로 드러난 것이다 라는 그 부분으로 생각의 초점이 좀 옮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체 증상이 생기거나 균형이 어떻게 틀어졌을 때 외음부 쪽으로, 여자분들 생식기 쪽으로 습진이나 아토피,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여자분들의 해부학적인 모습을 단면으로 잘라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여기가 이제 방광, 그 다음에 자궁, 질, 여기가 장, 이렇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생식기 가려움증이 있다고 할 때 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간지럽겠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걸어서, 하도 많이 걸어서 다리를 많이 썼을 때는 발에 뭐 물집이 잡히거나 발이 부어서 힘들거나 한 것처럼 외음부 쪽으로 가려움증이 있다고 하면 이 부위 쪽으로 무리가 될 만한, 면역력이 떨어질 만한 요인이 있어서 가려움증이 생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질 입구 쪽, 요 주변에서 만약에 가려움증이 가장 심하다라고 하면은 알게 모르게 생리 주기에 따라서 뭐 배란기나 이런 때는 당연히 냉이 좀 늘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내가 질염에 걸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냉의 양이 좀 늘어나서 항상 약간 통풍이 안 되는 찝찝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가려움증, 습진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냉이 늘어서 가려움증으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피로감이 심할 때 냉이 늘어서 가려움증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하다가 피로감이 심해진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것인지에 따라서는 치료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피곤한 게 문제가 돼서 냉이 늘었다고 해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 반복되다가 일 자체가 육체 노동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육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신체적으로 많이 피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냉이 늘고 외음부 쪽으로 가려움증, 습진, 아토피가 생긴 분들과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느라 피곤한 사람한테서 냉이 늘고 외음부 쪽으로 습진, 아토피가 생긴 분들은 분명히 치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면역력이 많이 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쉬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잘 낫지 않는다면 그때는 관리가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에 맞는 치료가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자분들이 외음부 쪽으로 습진이나 아토피가 가장 심할 때, 내지는 외음부 가려움증이 심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과 원인이 되는 요인,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